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소스 코드를 여러 파일로 분할하는 방법과 여기에 필요한 헤더 파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분할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컴퓨터에서 파일의 경로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C // 그 다음에 윈도우즈 // 시스템 32에 aaa.dll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폴더 안에 시스템 32 폴더 안에 요 aaa.dll의 경로를 요렇게 써요. 다른 것도 하나 해보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 자, 이 템프 폴더가 있고요. C 드라이브에. 그리고 A 폴더가 있고요. 자, 여기에 a1.c 파일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자, 경로가 여기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자, 경로는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역슬래시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a1.c. 자, 이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파일의 경로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절대 경로라고 해요. 자, 우선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자, 여기도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이런 절대 경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편리한 상대 경로라는 것도 써요.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 그 폴더를 다시 보죠. 자, 이 폴더인데 여기서 C 드라이브에서 템프 폴더 안에 만약에 이 파일에서 어떤 다른 파일을 접근을 하고 싶다. 이 파일을 접근을 해보죠. 이 temp1.c 파일에서 여기 A 폴더 안에 a1.c 파일을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의 입장에서 얘의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의 템프에 A 폴더에 a1.c 전체 경로를 다 써줬죠. 절대 경로니까. 근데 상대 경로에서는 이 파일 기준으로 얘가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A 폴더를 들어가서 이 파일만 가져오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A 폴더에 역슬래시 하고 a1.c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얘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얘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고 A의 a1.c 그래서 요렇게만 쓰면 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가 얘를 찾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 얘의 입장에서 한 단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밖으로 나가고 얘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밖으로 나갈 때는 점점을 써요. 점점하고 역슬래시 해주고 그리고 temp1.c 이렇게 해주면은 얘 입장에서 폴더를 한 칸 밖으로 나가고 이 상태에서 이 temp1.c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또 만약에 이 a1.c가
자, 이 C1.C 얘를 찾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해보면 되죠. 여기서 한 번 나갔죠. 두 번을 나가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자, 점점, 그리고 역슬래시. 한 단계 나갔죠. 여기서 점점, 또 역슬래시. 이렇게 하면 두 번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C1.C. 이렇게 해주면 얘가 하나, 두 번 나가고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또 만약에 가장 간단한 게 이 temp1.c가 temp2.c를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그냥 temp2.c 이렇게 파일명만 써주면은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폴더를 뭐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파일명만 적어주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a1.c가 여기 b1.c를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a1.c는 a 폴더 안에 있고 b1.c는 b 폴더 안에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우선 한 단계 밖으로 나가야 되죠. 점점 역슬래시.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밖으로 나가고 거기서 B 폴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하고 여기서 b1.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경로가 있고 전체 경로를 다 써주는 경우죠. 그리고 상대 경로, 찾아가야 할 최소한의 경로만 써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절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는 쉬워요. 쓰기는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자, 만약에 이 템프 폴더를 다른 컴퓨터에 복사를 한다고 치죠.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만약에 뭐 ex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었을 경우 여기서는 절대 경로가 다 바뀌죠. 반면에 이런 상대 경로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이 C1을 찾는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템프 폴더 안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상대 경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대 경로를 써요. 절대 경로는 잘 안 쓰고요. 하지만 이런 뭐 절대 경로를 쓸 일도 있기 때문에 요 절대 경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상대 경로도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초 지식은 요 정도로 됐고요. 하나하나 따라해 보면서 소스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닫고요. 자, 파일에 솔루션 닫기. 뭐 저장하죠. 그냥. 자, 닫았고요.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비주얼 C++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요걸 고르고요.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라고 지어보죠. 그리고 폴더는 알아보기 쉽게 C 드라이브 그냥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루션용 디렉토리 만들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풀어주세요. 사실 이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두 번째 시간에 이미 했었었죠. 뭐 복습도 할 겸 그냥 한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떠요. 여기서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손 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빈 프로젝트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를 풀어줘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 자, C 드라이브에서 테스트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 필요한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하죠. 소스 파일에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그리고 새 항목을 누릅니다. 여기서 C++ 파일 요걸 고르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main.c, 반드시 확장자는 C로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여기 추가가 됐죠. 자, 여기다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include 문을 써서 stdio.h를 포함을 시켜 놓고, 그리고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output이라는 함수인데 우선 요 밑에 sum이라는 함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자를 두 개를 받죠. int형 a랑 int형 b. 그래서 밑에를 보면 a랑 b를 더해서 반환을 해요. 리턴 문으로. 그리고 이 output이라는 거는 printf 문을 써서 num1과 num2의 합은, 그리고 아까 그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두 개를 더해서 합의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num1과 num2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 초기 값을 20이랑 100을 줬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아웃풋을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로 출력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컨트롤 F5를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과 100의 값은 120입니다. 출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찍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러 파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파일을 여러 파일로 나누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헤더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가 있죠. 여기서 새 항목 이걸 고릅니다. 이렇게 고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비주얼 C++를 고르고 헤더 파일, 아까는 C++ 파일을 골랐지만 지금은 헤더 파일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my.h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이렇게 my.h라고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위에도 보면 my.h가 지금 열려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만든 main.c고 이렇게 누르면 my.h, 그리고 여기 프라그마 once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지워주세요. 이거는 C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main.c로 돌아가서 여기서 분할을 해야 될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함수의 원형, 얘네들을 잘라요. 자,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있죠. 함수를 구현한 부분, 얘네들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변수, 전역 변수들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넣어줘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딱 보면 여기 printf에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요거는 요 stdio.h가 없어서 그래요. 요거를 잘라서 또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main.c에다가 샵 include 하고, 원래는 이거였어요. 꺽쇠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을 이렇게 포함을 시킬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치고요. 여기다가 my.h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my.h의 내용이 여기 main.c에 포함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stdio.h를 여기에도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는 안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 stdio.h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얘를 포함을 시키니까 이 stdio.h를 두 번 포함한 게 되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stdio.h에 뭔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번 해도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러는 안 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잘 나오죠. 자, 그런데 헤더 파일에 이렇게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을 써주면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에러 없이 알아서 잘 돼요. 하지만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원래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빼면 이 함수들이 구현하는 부분은 어디다 둬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소스 파일을 누르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그리고 새 항목을 누릅니다. 여기서 헤더 파일을 만들지 말고 C++ 파일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 아까 헤더 파일과 똑같은 이름 my.c, 확장자만 다르죠. 이 똑같은 이름을 만들고요. 확장자는 반드시 C로 해주고, 그리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소스 파일이 두 개가 됐죠. 여기 main.c랑 my.c, 그리고 헤더 파일은 my.h. 자, 헤더 파일을 보면 이 부분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my.c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my.c의 맨 위에 자, 샵 include, 그리고 따옴표, 그리고 my.h를 해줘요. 자, 그리고 요것도 꼭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메인에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용을 하는 헤더 파일을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자, my.h를 보면 여기서는 stdio.h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는 구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stdio.h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main.c에는 여기 printf가 stdio.h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my.c 안에도 이렇게 printf가 있기 때문에 stdio.h를 포함을 시켜줬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my.h 안에 이렇게 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include 문을 사용해서 포함을 시켜도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넣어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의 구현 부위는 여기 있고 함수의 원형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줬는데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컨트롤 F. 뭔가 에러가 났죠? 여기 밑에 보시면 num1, num2 이게 두 번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my.h 안에 전역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main.c에도 my.h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my.c 안에도 my.h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my.c랑 main.c 안에 이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두 개가 선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요. 여기선 어차피 변수를 사용을 하질 않죠. 이 변수를 사용을 하는 곳은 이 my.c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에서 여기 있는 num1과 num2의 값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변수를 조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다 일단 한번 코드를 넣어보죠. num1은 80, num2는 1000. 이렇게 넣고 싶은데 지금 빨간 밑줄이 그려져 있죠. 선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my.h 안에다가 넣어줄 필요가 있죠. 자, int num1, int num2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처럼 또 그런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다가 extern extern이라고 붙여줍니다. tern. 자, extern이라고 붙여주고요. 여기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 my.c 여기 안에 있는 이 전역 변수 두 개, 얘네들을 여기서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extern이라고 붙이면. 그리고 뒤에 변수명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형도 똑같이 써줘야 돼요. 초기화는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my.c
C에 있는 이 전역 변수들을 갖다 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my.h를 여러 군데에서 포함을 시켜도 변수가 중복이 됐다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따로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값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전역 변수를 지금은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서 갖다 쓰겠다고 이렇게 익스턴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main.c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건너왔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여기다 안 넣어줘도, 자, 여기 main.c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죠.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익스턴을 붙이게 되면은 이런 파일들에서 이 전역 변수 선언된 거를 찾아요. 어디에 있든 이 num1이라는 전역 변수를 찾고 그거를 갖다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main.c 파일에서만 뭐 간단하게 요 num1과 num2를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파일에서 이 num1과 num2를 조작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여기 헤더 파일에다 넣고 요거를 포함을 시켜주면 포함시켜준 파일들마다 요 num1과 num2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 분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우선 파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일단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넣어줄 함수의 원형을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C 파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같은 이름의 C 파일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include 문을 사용해서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만든 헤더 파일을 이렇게 include 문을 사용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에 넣어줬던 함수의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구현을 해요. 전부 구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변수들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초기화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헤더 파일을 갖다가 쓸 C 파일에서 다시 include 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고요. 거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변수를 똑같이 선언을 하고 앞에 익스턴을 붙여주면은 이 같은 이름의 변수를 찾아서 갖다가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반드시 전역 변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int num3는 1, 2, 3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이게 static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처럼 익스턴으로 다른 파일에서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냥 이 파일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 변수들은 익스턴으로 갖다 쓰기가 가능합니다. 뭐 배열이든 뭐 구조체든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든 구조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들도 있고요. 자, 이걸 나눠 볼 텐데, 그러면 우선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죠. 자,
여기서 헤더 파일을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새 항목. 자, 여기서 헤더 파일을 고르고 my.h 우선은 이렇게 만들고 폴더를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기 프로젝트 폴더가 맞는지, 그리고 추가 이렇게 고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 프라그마 원스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함수부터 여기 입력, 계산, 출력 여기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함수부터 이렇게 옮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 함수 구현한 요 부분을 옮겨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소스 파일 여기서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 그 다음에 cpp 파일, 그 다음에 이름은 my.c 반드시 C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폴더도 같은지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자, 추가를 눌렀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메인으로 와서 자, 입력 함수부터 계산, 출력까지 여기를 또 잘라내요. 그 다음에 여기 my.c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include stdio.h include 그리고 다운표 한 다음에 my.h 자, 우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지금 이런 밑줄은 약간 무시하세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stdio.h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스트링이랑 stdlib 요것도 복사를 해서 갖다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구조체도 갖다 넣습니다. 자, 자르고 이 구조체를 헤더 파일 위쪽에다가 넣죠. 자, 이 구조체를 정의한 이 부분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여기서 구조체를 선언을 했죠.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체 변수를 여기다가 익스턴으로 일단은 이렇게 익스턴으로 여기다가 넣어보죠. 일단 넣어보고 나중에 고치면서 이걸 빼도 되면은 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익스턴을 별로 안 좋아해서 뺄 수 있으면 뺄게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막 중복되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요 부분 이 부분이 메모리 해제하는 부분이죠.
이 메모리 해제하는 부분도 함수로 그냥 뺄게요. 자, 여기를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함수를 하나 만들죠. 메모리 해제 int 프리 메모리 int 인덱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여기다가 메모리 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복사해서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리턴 제로. 이거는 왜 줬냐면, 리턴 값은 왜 줬냐면, 이게 뭐 혹시 오류가 있을 때 뭐 오류 코드를 반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뭐 딱히 해주진 않겠습니다. 그냥 0으로 그냥 무조건 성공한 걸로 반환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자, 요렇게 하고 메인 함수에서 요거를 메모리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 됐죠? 주석도 달죠. 여기다가 메모리 해제. 자, 요렇게 해놓고 또 한번 봅시다. 이 전역 변수를 사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구조체를 사용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전역 변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조체의 변수는 여기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메인 함수에서 이 구조체를 접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에러는 일단 없는데, 이렇게 파일이 많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빌드할 때 한번 솔루션 정리를 먼저 해주고, 솔루션 정리를 하면은 이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obj 파일이나 뭐 링크 파일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솔루션 다시 빌드 이걸 눌러주면 전체를 다시 만들죠. 자, 뭔가가 빠졌네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include 다운표 my.h. 자, 됐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성적 입력 100점 80 40 0 과학을 못함. 성적 입력 Y형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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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잘했어요. 다음에 성적 확인 제대로 나오죠. 다음에 Q를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메인 함수밖에 없죠. 딱 여기서 끝나요. 이 주석 빼고 주석은 뭐 지워도 상관없겠죠. 이제 주석을 빼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라인 수가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헤더 파일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의 원형이랑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한 거 딱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쉬워요. 딱 메뉴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의 C 파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입력 함수 이렇게 이 인덱스라는 인자를 받아서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냥 밖으로 함수로 뺀 메모리 해제 이렇게 메모리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한 파일에 이 main.c 파일 안에 모든 소스 코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일 헤더 파일을 이용을 해서 다른 C 파일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이런 정의한 부분이랑 함수의 원형은 헤더 파일에 이렇게 넣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 아마도 이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두 개가 여기서는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할 뿐이지 문자열을 뭐 어떤 가공을 하고 아니면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메인 함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헤더 파일을 빼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 stdio.h는 빼면 안 되죠. 왜냐하면 printf 문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분할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전처리 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